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내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가 올해보다 20에서 30%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만 반영되도록 현실화율을 동결했지만 올해 강남권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결과입니다. 반면 집값이 하락한 지방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드는 등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8.03% 올랐습니다. 서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9월 0.01% 하락했으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12월까지 하락을 지속한다 해도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오르고 보유세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주택시장 분위기와 유사한 양상입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9월까지 13.1% 상승했으나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연간 누적 상승률이 10.1%로 축소됐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세금 모의 계산을 해보니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많게는 3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에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 추정치는 1,408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납부 추정액보다 247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유세 추정치는 올해 9월 실거래 시세에 올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는 내년 보유세가 1,331만원으로 올해보다 372만원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실거래 시세는 3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42억원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82제곱미터의 경우 올해 보유세 납부 추정액이 581만원인데 내년은 729만원으로 147만원 늘고 강남구 운마아파트 84제곱미터는 527만원에서 629만원으로 101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병탁 위원은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아파트는 시세 상승폭이 꽤 컸고 이는 고스란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내년 보유세가 10에서 25% 오르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남권 못지않게 집값이 뛴 서울 마용성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역시 10%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마포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추정액이 275만원으로 올해 추정 납부액보다 15%가량 오릅니다. 성동구 왕십리 텐질 84제곱미터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추정치인 197만원에서 내년 224만원으로 13.4%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가 하락한 지방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내년 보유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0.46%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 대구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하락폭이 2.03%로 가장 컸고 광주, 세종, 전남, 경남,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인천과 경기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각각 3.76%, 3.35%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도 아파트 못지않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상승한 곳이 많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의 연립 다세대 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연간 0.44% 상승에 그쳤으나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 6.15% 올랐습니다. 전국 연립 다세대 실거래가도 같은 기간 3.06% 상승했습니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하기에 보유세 규모는 집값 변동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30세 미만과 30대 주택 소유자 8만 3천 명이 집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당시 집값 상승으로 연끌을 통해 주택을 사들였던 젊은 층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집을 판 것으로 분석됩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61만 8천 명으로 2022년 대비 30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60대에서 16만 8천 명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으며 50대, 70대, 80세 이상 등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전부 증가했습니다. 반면 30대는 6만 1000명이 감소했고 30세 미만도 2만 2천명 줄었습니다. 40대도 1만 9천명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내내 이어진 고금리에 대출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연끌했던 20, 30대가 집을 내다 판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연초 3.25%에서 3.5%로 인상된 후 올해 10월까지 3.5%를 유지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현황
현황을 보면 총 주택수 1954만 6천호 중에서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74만 2천호로 총 주택의 85.7%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에 비해 31만 1천호로 증가했습니다. 개인 소유 주택 중 아파트는 1040만 호로 62.1%를 차지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26만 6천호로 증가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1674만 2천호 중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은 1449만 6천호로 86.6%를 차지했습니다. 2인이 공동 소유한 주택은 207만 6천호,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17만 1천호였습니다. 전년 대비 단독 소유 주택은 25만 4천호로 증가했고 공동 소유 주택은 5만 7천호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개인 소유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울산, 경남, 부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중이 작은 지역은 전남, 충남, 전북 등이었습니다. 주택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 내에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3%였습니다.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비중은 13.7%였습니다. 주택 소유자 1561만 8천명 중 남성은 840만 9천명, 여성은 720만 9천명이었습니다. 여성 소유자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습니다. 전체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는 1674만 2천호로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075로 집계됐습니다. 거주지별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제주 거주자가 1.135로 가장 많았고 세종 거주자는 1.02호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주택 소유자 1561만 8천명 중 2건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233만 9천명으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습니다. 경기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4개월 연속 대구를 제치며 전국 1순위 미분양 무덤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절반가량 몰리며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경기 미분양 아파트는 9,521가구로 대구를 제치고 1위로 기록했습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경기가 대구를 따돌리고 전국 미분양 1위로 올라선 것은 지난 6월부터입니다. 7월과 8월에 이어 9월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5,803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2배가량 늘어난 1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경기 31개 시군구 가운데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등 8곳은 미분양 제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평택시 2,847가구, 이천시 1,585가구 등 절반가량이 단 2곳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아이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 선임위원은 경기도 중에서는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쏠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외곽 미분양 물량 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디딤돌 대출 규제가 12월부터 수도권 주택시장에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젊은 층이나 서민에게 디딤돌 대출 규제는 부담이 클 수 있다면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중저가 주택 수요가 줄어들 여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